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제 휴가 때 어떻게 방송 잘 하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세 분 받아줄 사람이 저밖에 없을 텐데. 아니 이상하게 좋았어. 네. 명 박사님이 물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제 분량이 조금 적어지더라고. 그러세요? 그 우리 저 강성범 씨가 MC가 말이 뭐 저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분량을 좀 뺏어갔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밌어서 우리 이동영 MC가 우리 좀 굉장히 좀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원래 해봤습니다. 훌륭한 MC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좋아요. 아니, 저는 출연자들이 말 많이 할 수 깨달은 게 있게. 뭐냐면 이동영 진행자가 굉장히 점잖구나. 맞아요. 저도 재밌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개그맨 강성범 씨가 와서 막 이렇게 수다를 하는 식으로 막 휘몰아 가니까 이동영 작가가 굉장히 점잖은 진행자였네? 이 생각을. 굉장히 과묵하다. 네. 이동영 작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많이 다르네요. 여하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명 박사님이 아마 쿠데타 얘기를 막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예, 뭐 들어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 프로그램에 질적 저하가 있었다 이렇게. 네, 결론은 그렇게. 네,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내부는 그렇게 보고 해야지 뭐.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이야기로 시작해 봅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언이죠, 이거. 소독제는 1분 안에 바이러스를 모두 소멸시킨다. 몸 안에 주입하거나 세척하는 것 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고 앞으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빠진다 이제는. 네. 자꾸 실수를 하니까. 네. 이틀간 브리핑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지난 23일 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당시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하고 그다음에 살균제에 노출되면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자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외선 노출을 많이 하고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발언한 것이 이 살균제 주입의 진원지가 된 거죠. 아니, 그래서. 네.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살균제 바이러스 못 산다고 해도 그거를 인체에 주입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지금 트럼프 이 발언 이후에 미국에서 살균제 사고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그래요. 확 늘었대요. 네. 다행히 사망자는 아직 없는데. 그래서 뉴욕시의 독극물 통제센터에서 살균제 관련 사고 신고가 예전에는 13건 정도가 됐는데 그 발언 이후 30건이 접수가 돼서 2배 이상이 독극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한국 사위라는 그 메릴랜드 주지사 그렇죠? 레리 호건 주지사도 브리핑을 통해 원래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사실에 입각한 브리핑을 좀 해라. 그리고 메릴랜드 그 주의 주지사가 아니라 주의 그 해당 그 질병관리본부에 수백 통의 전화가 와서 정말 이 살균제를 주입하는 게 맞느냐, 어떤 살균제를 써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수도 없이 많이 왔답니다. 명 박사님, 이 살균제를 뭐 주입하거나 혹은 마시거나 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거는 뭐 의사가 얘기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굳이 제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살균제 뭐 이런 것들은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우리 인체 조직이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일단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 있는 거면 일단 내던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바로 클로르킨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 항말라리아제도 어떤 연구 결과 하나 딱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면서
마치 자신이 어떤 전문가처럼 또 국민들에게 브리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이슈가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이른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뭐 어떤 말기암 환자가 뭐 먹고 나왔다. 그래서 뭐 먹으면 좋대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과학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러한 뭐 항암 혹은 항살균, 항바이러스 효과들은 이른바 실험실 연구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있다면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인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입증이 돼야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성급하다, 조급했다라는 것도 일부 인정해요. 왜냐하면 빨리 경제 살리고 싶고 대선 준비해야 되고 코로나19는 재앙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종식에 대한 이제 조급함이 있겠지만 그 장면을 잘 보면요. 바로 그 대목, 이 소독제를 주입하면 어떠냐. 폐가 깨끗해진다더라. 1분 만에 균이 죽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전문가적인 연출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옆에다 물어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리얼리티 쇼 진행자의 화면을 의식한 연출이에요. 그래서 조급함보다도 오히려 매 순간 요즘에 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해요. 그 길게 해요. 길 땐 3시간도 해요. 짧을 때도 1시간 정도를 해요. 기자들을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근데 이제 CNN이나 주요 메이저 기자들은 안 와요. 예. 왜냐하면 건질 내용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이니까 뭘 하냐면 계속 매체에 내가 노출돼야 되는 걸 아는데 매 순간 뭔가 멋있는 얘기를 할 때 멋있는 폼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다 나온 과정이에요. 뭔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에디슨이 계란을 품는 거나 친구에게 이렇게 저 가스를 주입해서 하늘에 뜨나보자 이런 위험한 짓을 한 거랑 비슷한 유아적 상태의 발상인데 지금 이분은 온통 멋있게 카메라에 비치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일이죠. 듣고 제가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을 맡았을 때 아니 레킷 뱅키저 이름도 나와요. 예. 살균제를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었거든요. 정부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다라고 했고 그 제품을 썼는데 지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지금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한 3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따라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서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것을 대통령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발언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면 어떤 반응이 국민들의 반응이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발언도 그렇고 지금 G7이라고 불리는 서방의 경제 국가들 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아닙니까? 네. 이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선진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진국이 바뀌어야죠. 의료 체계,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국민의 질서 의식과 그렇죠. 민주주의를 어느 나라가 네. 잘 표현하느냐는 투명성, 바뀌어야 개방성까지.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G7 국가들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봤을 때는 엉망진창이다. 엄청난 타격을 받고 네. 예, 의료 체계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는 주가는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오늘 그 얘기를 낮에 어디서 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잘못된 사대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예. 뉴욕에 가봐 다 줄 서 일본 가봐 뭐 일사불란해. 서방 선진국. 아니 명사 특강할 네. 때마다 좀 그렇게 주입받아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후진국인가 그랬는데 제가 처음 뉴욕 갔을 때 그렇게 침을 뱉고 그렇게 꽁초를 쓰레기통 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일본 갔을 땐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처를 보면 사람이 비슷한데 지금 이 나라의 수준이 바뀌어 있구나. 옛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뿌듯했는데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의료 체계, 공공의료 체계 그리고 의사들의 수준과 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구선진국이라고 부르던 것과 우리가 역전됐다. 좀 자부심 많이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보면 사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OECD 36개 국가 중에서도 또 경제 규모에서는 10위권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진짜 10위권 그것만 경제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특히 의료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대처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뭐 수칙 따르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부터서 여러 가지가 완전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무슨 바 해갖고 몰목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한 그 리더십만으로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굉장히 이른바 지금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건데 그중에 하나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메르스를 다른 나라는 사실 별로 겪지 못했거든요. 아마 20 몇 개 국가 정도만 메르스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처참하게 그렇죠. 예. 많은 수의 환자가 사실은 뭐 30 몇 명 환자가 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 병원 내에서의 감염들이 우리가 최고의 병원들에서 네, 최고의 병원들에서 네. 잘못했다는. 근데 그런 하나의 아픈 교훈들이 있었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특히 우리 이제 준비를 이제 해왔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8년 4월에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그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된 게 감염내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대책회의가 1년, 2년을 계속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돼서 정식으로 코로나19 그 케이스 첫 환자 발표되기 12월 31일인가 발표가 됐는데 그거 전 2주 전에 이미 또 우리가 모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 중국에서 하나의 그 가족들이 사인이 원인 불명의 폐렴의 환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퍼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까지 했던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민간 기업에서 뭐 코젠 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몇 개 그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이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연기설 1월 중순에 바로 공개되자마자 바로 한 1, 2주 만에 바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종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현재까지는 그 대처하고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자부심 뭐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숫자는 너무 드라마틱해서 자, 올 1월에 아까 말씀하신 국내의 진단키트 3사 메이저 3사가 해외 수출을 3,400달러를 해요. 우리도 한 400만 원어치를 수출해요. 진단키트를. 그런데 이제 2월, 3월 늘면서 64만 달러로 늘어요. 2월에. 3월에 2천만 달러로 늘어요. 지금 1억 3천만 달러예요. 4개월 만에 1월에 경기가 안 좋기도 했지만 3,400달러어치를 400만 원어치 수출했던 데가 지금은 이 1억 3천만 달러면은 2천억 최소한 뭐 2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극적으로 이 급상승하는데 수출이 106개 국가. 1위 국가가 브라질. 한 13%는 브라질. 그다음에 미국이에요. 9% 이상 거의 10% 미국. 그다음에 106개 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동월 대비로 보니까 지난해도 수출을 못한 건 아닌데 18배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20배의 매출이 느는. 그래서 이걸 이제 K 진단 키트, K 방역 중국산 모델. 키트가 분량이 많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맞아요, 네. 맞아요. 미국산도 CDC가 초기에 실패했고 그걸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한 이 달여 진단검사가 가지고 늦어졌고 네. 중국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고 근데 우리는 매우 정확하고 이 또 임상을 잘한 거죠. 지금 이 전체 이 실제 상황 대상으로.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수출이 손세정제.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러면 일단 이게 바이러스 바이오 쪽은 알아주는 상황이 돼버린 예, 거예요. 예. 이 한 2달 사이에. 저는 이건 굉장히 이제 산업의 미래, 지금 경기 침체 걱정하는 상황에서 몇 개의 돌파구가 이쪽으로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놀란 건 특허청이 지금 막 영문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드라이브스루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외국의 정부나 의료기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접속을 했는데 한글이하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영어로 서비스 해주면 안 돼. 그래서 특허청이 해외 요청을 받아서 지금 막 이제 영문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네. 영문 서비스 개시하고 그럼 우리나라 특허청이 이제 글로벌에서 눈여겨보는 상황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가 이번에 있는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참 그걸 운이라고만 보기에는 얘기하기는 너무 그 단순하게 평가할 정도로 우리가 참 여러 방면에서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한 10여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모의 실험 같은 거 하면서 한 적은 있다고 그래요. 대학 내에서 실험 정도로.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한 나라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인천 쪽에 그 감염내과 그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해갖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또 실천에 옮겼다는 거.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시 이제 역으로 미국에도 수출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네, 워킹스루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선진국의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7년여 유학생활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구나. 네, 미국 사람이니까. 여하간 서방 선진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서방 선진국에서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서방 선진국에서는 그 재활용을 되게 많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냥 버립니다. 네. 그리고 뉴욕 서방 선진국에서는 운전도 빵빵 안 한다고 그랬는데 뉴욕 가면 엄청 빵빵하죠. 그런데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높은 게 이게 저는 선진국이라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심지어 뭐 제3세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처, 방역 대책에 대한 이런 올바른 교과서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역사를 쓴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뉴노멀 새로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질서의 재편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선진국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혼자 말하려고 했었는데 10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기분이 좋아져서. 네. 그 어제 G20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는데 G20이 아마 마이너스 11% 정도 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0.2. 1.2%. 이것도 굉장히 제일 좋은 전망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MF는 마이너스 그렇죠. 1.7로 봤는데 네. 그게 세계 1위예요. 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한 7 아래로 떨어질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는 마이너스를 면하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블룸버그에서 한 거. 네. 그러니까 몇 군데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IMF에서도 OECD 국가 중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를 우리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대 맞고 나서 반격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반격이 빠른 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수출이 43%가 떨어져서 현대 기아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부품도 안 왔었고 초기에. 근데 오늘 경제면을 보시면 현대 기아차에게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쪽이 이기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는 R&D를 또 계속 하잖아요.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새로운 이제 또 첨단 장치들을 장착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조금 고생스럽지만 얻어맞고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조금 먼저 일어나면 링에 서 있으면 이기잖아요. 누워 있으면 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님 유튜브로 이 사람들 말이 끝나지 않아 이렇게. 저는 막 끝냈어요. 미국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말이 많아.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앱이 오늘 새롭게 출시됐다고 합니다. YTN 앱을 깔면은 이 보이는 라디오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앱에서. 대단한 발전입니다.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각종 선물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4부에서 온갖 문제 연구소 말 많은 사람 3명이랑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